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막분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분리막 모듈의 형식 세 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글자를 따서 나중 관판으로 외웠었죠. 자, 그래서 나선형, 그 다음에 준공사형, 그 다음에 관형, 판형이 있었죠. 자,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적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많이 풀었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 전달 개수가 나와 있고 어떤 압력차와 삼투압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단위 환산을 통해서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단위가 면적 단위이기 때문에 각각의 일단 단위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물질 전달 개수에 면적이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적 부분이 분자로 올라가려면 물질 전달 개수의 위치는 분모에 위치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킬로파스칼이 주어져 있는데 킬로파스칼을 소거하기 위해서는 이때 압력차와 삼투압차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분모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체크해 봐야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적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데이와 리터가 소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 유량을 곱해줘야 되는데 유량은 그대로 분자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체크해 보고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은 25도씨이기 때문에 25도씨에서의 면적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5도씨에서의 면적을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면 먼저 유량은 분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300m 세제곱/, 데이를 대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물질 전달 개수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0.20 리터분의 데이 곱하기 미터 제곱 곱하기 킬로파스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삼투압차와 압력차를 분모에 대입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서 대입을 해준다 정도만 암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압력차 2400 마이너스 300 킬로파스칼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럼 각각의 단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면 데이 소거, 킬로파스칼이 소거가 되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과 리터만 소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m 세제곱은 10의 세제곱 리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리터와 리터, 미터 세제곱과 미터 세제곱이 소거되기 때문에 면적 단위인 미터 제곱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714.2857 미터 제곱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보게 되면 요구되는 막의 면적이기 때문에 10도씨에서의 요구되는 막의 면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하단을 보게 되면 10도씨에서의 면적은 25도씨의 1.58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에서 구한 것에 1.58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도씨의 면적을 구해보도록 하면 1.58 곱하기 714.2857을 곱해주면 되겠고,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128.5714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게 되면 1128.57 미터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필기에서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가 주어져 있는데 비중이 2.6이고 직경이 0.015mm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중에서 자연 침전할 때 속도가 0.56m/h였다면 침전 속도가 스토크스 법칙에 따를 때 동일 조건에서 비중이 1.2로 줄어들고 입경이 0.03mm로 증가했을 때의 침전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침전 속도, 침강 속도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스토크스 법칙 침강 속도 V는 어떻게 구한다? 18뮤분의 dp의 제곱 로피 마이너스 로의 g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인자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면 먼저 침강 속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직경 주어져 있고, 그 다음 뭐가 주어져 있냐면 비중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로피와 물의 밀도 로를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중이기 때문에 물의 밀도를 사용한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보게 되면 이때 중력가 속도와 이때 점도에 대한 내용 언급은 없지만 중력가 속도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력가 속도는 9.8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사라질 인자들이기 때문에 이때 중력가 속도와 점도를 묶어서 그냥 한 번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속도가 0.56이기 때문에 0.56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18뮤분의
지금 직경이 0.015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015의 제곱, 그 다음에 로 P가 무엇이냐면 비중이 2.6이기 때문에 2.6을 그대로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6 마이너스 1 곱하기 G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묶음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뮤분의 G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나머지를 넘겨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0.56 곱하기 18, 그 다음에 0.015의 제곱, 2.6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몇이 된다? 28,000이 됩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VG는 어떻게 된다? 18뮤분의 그 다음에 DP에 대한 내용이 지금 0.03으로 주어져 있죠. 0.03의 제곱. 그 다음에 비중이 1.2이기 때문에 1.2 마이너스 1, G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위에서 구한 것이 바로 뭐였냐면 점도분의 중력 가속도가 28,000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28,00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왜냐면 나머지 인자들에 대한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28 m/h가 되겠고, 최종적인 답도 마찬가지로 0.28 m/h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던 문제들인데, 지금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부분의 인자들을 묶어서 계산해줘도 되고, 만약에 이 중력 가속도에 9.8을 대입한 다음에 점도를 구해서 다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량 3 곱하기 10의 5제곱 미터 세제곱의 저수지에서 유해물질의 농도가 20mg/L에서 1mg/L로 변할 때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회차에서도 출제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물질 수지식을 활용해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 수지식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면 부피는 dt 곱하기 dc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먼저 유입량 Q는 Q 곱하기 C0 마이너스 Q 곱하기 CT 마이너스 반응 K CT의 N제곱 V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저수지가 완전 혼합되었기 때문에 물질 수지식을 사용한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해물질이 투입되기 전 저수지 내 유해물질 농도는 0이고, 그 다음에 반응 또한 0이기 때문에 유입과 반응이 사라진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식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이 유량에 대한 것을 단위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유량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구한다? 유역지 면적과 강우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량은 어떻게 구한다? 면적 10의 5제곱 미터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강우량 1200mm/2어가 되겠죠. 자, 단위를 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세제곱 밀리미터는 미터가 됩니다. 계산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1.2 곱하기 10의 5제곱 미터 세제곱/2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식을 활용해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피 곱하기 dt분의 dc는 마이너스 q 곱하기 ct가 된다. 자, 그럼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c와 c끼리 묶고 t와 나머지 인자들을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ct분의 1 dc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v분의 q dt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양변에 인테그랄을 치워주는데 c는 c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테그랄을 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부피와 유량은 t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쪽에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ln c0분의 ct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부피분의 유량 곱하기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있지만 이게 적분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바로 암기를 해주셔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ln 지금 몇이 됐냐면 20에서 1로 됐기 때문에 20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부피는 몇으로 주어져 있냐면 저수량이 주어져 있죠. 3 곱하기 10의 5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Q값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구했던 1.2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 T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넘겨서 그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 T값은 7.4893 연도가 되겠고, 따라서 정답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7.492열이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로형 공정시험 기준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 3분의 법의 종류 3가지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기에서 엄청 중요했던 공정시험 기준에 대한 내용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실기에서는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필기에서 중요했던 것도 같이
암기를 해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만 일단 적으면서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질산법이 있습니다. 질산법은 무엇이냐면 유기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은 시료의 전처리에 사용되는 것이 질산법. 두 번째는 질산 염산법이 있겠죠. 질산 염산법은 무엇이냐면 금속의 수산화물, 그 다음에 인산염,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질산 황산법이 있겠죠. 질산 황산법은 유기물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료에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질산 과염소산법. 자, 질산 과염소산법에는 뭐가 중요하다? 3분해가 어려운, 즉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에 적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가장 긴 질산, 그 다음에 과염소산, 그 다음에 불화수소산. 자, 이때는 무엇이냐면 다량의 점토질 또는 규산염을 함유한 시료에 적용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해설을 참고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량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사각개수로 폭이 3m, 수심이 1m의 폐수가 흐를 때 수로의 경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매닝 공식이 적용되며 조도계수는 0.016으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럼 계산을 한번 진행하기 전에 공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닝 공식 정말 중요하죠. 매닝 공식은 조도계수분의 1 곱하기 경사 i의 몇 제곱이냐면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경심 아래 3분의 2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경심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높이의 2배 플러스 폭, 그 다음에 높이 폭을 곱한 것을 분자에 넣으면 되겠죠. 자, 폭이 3이기 때문에 수심 1 곱하기 3, 그 다음에 수심이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플러스 3이 되므로 이때 0.6m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유속은 어떻게 구한다? 유량과 면적을 구하면 우리는 충분히 유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Q는 AV이기 때문에 V는 A분의 Q라고 볼 수 있겠고, 이때 유량은 27.8m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고, 이때 면적은 몇이 된다? 폭과 수심을 곱한 것이 되겠죠. 따라서 3m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유속은 몇이 되냐면 9.2667m/s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조도계수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솔브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 간단한 식일 경우에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V는 n분의 1, 그 다음에 R의 3분의 2, i의 2분의 1제곱이 되죠. 자, 그럼 나머지 인자들을 일단 반대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주도록 하면 i의 2분의 1제곱은 어떻게 된다? n은 그대로 곱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심의 3분의 2제곱은 분자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분모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r의 3분의 2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n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경사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시켜줘야 되겠죠. 따라서 제곱을 해주면 i는 전체 경심 3분의 2의 v 곱하기 n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럼 나머지 인자들을 대입한 다음에 3분의 2제곱을 해주고 전체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몇이 된다? 0.043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하게 돼서 경사 i는 몇이 된다? 0.04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